시장이 참 답답한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욱의 마켓 시선,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내 증시 지금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내 증시가 그래도 하락을 해도 연기금이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오늘 소폭의 연기금이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문제는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에서 동반으로 아주 큰 폭의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일 텐데 먼저 이러한 수급 동향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시점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급이 최우선적으로 우선 체크해야 됩니다. 수급하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죠. 그 다음에 국내 기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외국인의 매매가 사실 환율, 그러니까 환차익으로부터 매수를 실제로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매도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 아시다시피 환율이 소폭 우리가 원달러 약간 상승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국내 들어오는 외국인 중에서는 상당히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매도세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특정 펀드, 대형 외국의 펀드가 교체 매매 과정에서 나오는 매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또 하나 이제 외국인 순매도 중에 하나가 차익 거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지금 사실 다 현 상태대로 보면은 사실 좋지 않은 상황. 그렇죠. 예, 딱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외국인의 수급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수급은 기관들은 사실 연기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가가 빠지면 매수 여력이 조금씩 더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투신사의 매수 여력은 사실 우리나라 잘 아시다시피 2000포인트 올라가면 환매가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올수록 환매가 줄어들고 조금씩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내 기관의 매수 여력, 수급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다. 예,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주가에서는 활발히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교체 매매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큰 그림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환율이라든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뱅가드 펀드 물량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면은 낮은 상황만 남았다라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점들도 생각하면서 그래도 또 좀 안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기업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IT를 제외하고는 많이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기업의 실적,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 4, 4분기 실적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4,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발표가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약간씩 안 좋아졌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4, 4분기 실적이 많이 억누르고 있다. 예, 특정 종목 큰 대형주 빼놓고요. 웬만한 종목에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렇다면은 남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도 좀 우려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사실 4,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시장을 억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문제는 그럼 1분기, 2분기 때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관심이 이제 모아져야 되는데요.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좀 약간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 4분기 실적이 다음 주까지 이제 최악의 센티멘트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1분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2분기, 3분기를 지나갈수록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조금씩은 여전히 아직은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기에 대해서는 기대 심리가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환율 문제도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다시 또 90엔대에 올라섰고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070원까지 올라섰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또 환차익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환율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에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엔화 환율이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과연 이제 엔화 환율
그 엔화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에 관심이 좀 뭐 모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저희들은 아직은 그 이제 뭐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해서 4월 달에 이제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교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 전까지는 이제 급등한 엔화 환율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횡보적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환율 부분에서의 이제 우려점이 조금씩 덜해진다면은 근데 그 사이에 그 글로벌 경기가 과연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급격한 개선세는 어차피 기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지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이 바라보기에 우리나라의 증시는 지금 어느 정도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순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펀더멘털에 상관은 없다고 지적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불안한 게 사실인데요. 어느 정도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 그 점수로 굳이 따지면 거의 뭐 90점 이상의 우리 매력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 매력이냐는 걸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으냐, 아니면 우리나라 과거에 비해서도 어느 정도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나라라 하면 이제 뭐 선진국은 두 말씀 드릴 것도 없을 정도고요. 같은 이머징 마켓에 비교하더라도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 가까이 저평가됐습니다. MSCI 기준으로 우리 숫자가 한 8.4배 정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다른 그 이머징 마켓이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20% 가까이 저렴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 있는 그 상태고요. 더더군다나 그 우리나라의 과거치로만 보더라도 한 8% 정도 더 저렴한, 더 싼 수준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뭐 여전히 저렴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그 저렴한 상태가 유지되고 더 오르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밸류에이션과 상관없는 그 수급 악화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우리나라 위축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그 기업의 순이익이 그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은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확신이 좀 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확 돌아선다라는 측면에서 신뢰가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약간 의문시하고 있는데 수급까지 약간씩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억눌리는 모습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억눌려 있다가 이 억눌린 것이 풀리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투자 전략 세워보기 전에 미국과 중국 이슈도 간략간략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또 새해 들어 첫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점을 확인해봐야 되는 건가요? 예, FOMC 회의 사실 지난 12월 달에 열렸죠. 그래서 네. 뭐 한 달 반 남짓 전에 열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 크게 변한 거는 아마도 뭐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난번 FOMC 회의 때 열렸던 또는 논의되었던 예를 들면 고용에 대한 또는 투자에 관한 뭐 점진적 개선세 이런 얘기들은 뭐 여전히 똑같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숙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재정 지출 부분에 대한 뭐 좀 줄이는 문제죠. 그런 부분과 그 국채 발행 한도 확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FOMC 회의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같이 해야지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좀 그런 내용이 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한 이슈는 중국 최근에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중국 관련주도 그렇고요. 하지만 또 춘절 연휴 2월 중순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틈새 시장을 좀 형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중국 경기 모멘텀 좋아지는 부분은 사실은 그 시장에서 많이 좀 일부 선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뭐 화학주나 철강주나 그다음에 기타 그 소위 말하는 중국 관련주 많이 급등한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지표들도 여전히 좀 굳건한 편입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구리 가격이죠. 구리가 이제 그 중국의 경기와 그 가장 밀접한 원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8,000 이상의 톤당 $8,000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발표된 그 HSBC 그 PMI 지수
그만큼 심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그 전인대 대회까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중국 모멘텀에 대해서는 쉽게 그 포기가 안 되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모멘텀은 그래도 조금 살아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단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이 워낙 안 좋은 상태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도 1분기 뭐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이제 아직 확신세가 조금 덜한 부분이 네. 있고 그래서 주가가 좀 억눌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도움 말씀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일단 시장 수급상으로 보자면은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억눌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까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펀더멘탈 요소로만 따지면은 사실 1900포인트 정도가 그 저희들이 보는 뭐 최하단의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1900 지금 50 정도가 이제 하회한 걸로 그렇죠, 지금 예.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매수 가능한 분명히 그 지수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그 기업 실적이 확신이 들지 않는 그렇지만 그 미리 이제 그 기대치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마 저희들은 이제 21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1900에서 2100포인트까지의 밴드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그 1900포인트 위에서는 뭐 조금씩 매수가 펀더멘탈 요소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감안을 분명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종목을 살 거냐의 문제는 사실은 그 워낙 우리나라 이제 그 좋고 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서는 바이앤홀드 전략을 피시고 예, 그다음에 그 경기 여하에 따라서 지수 여하에 따라서 때로는 조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때로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수가 낮게 내려왔을 때는 공격적으로 조금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이베타 종목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뭐 IT의 비중을 넣는다든지 건설주를 더 넣는다든지 해서 그런 종목을 해서 주가 상승기 때 더 많이 이득을 내고 그다음에 주가가 2000포인트 위에 올라가서는 좀 보수적인 또 안정적인 방어적인 종목을 펴서 지수에 대해서 또 방어를 하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편입 비중도 거기에 맞춰서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금 더 시장을 좀 관찰을 하시면서 예,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단지 이제 길게 봤을 때 펀더멘탈리 괜찮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좋기 때문에 긴 시각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돌발 변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보자면은 한 1900선 정도에서는 지지가 될 것이다. 이때 정도에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탄력적인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